네, 천자봉 플러스입니다. 우리 이 앞에 명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생초보자도 상가 토지 명도할 수 있다 하면서 현장 보관, 어떤 경우에는 보관을 할까, 현장할까, 창고로 가야 되나, 어느 때는 이 물건이 리스인가 렌탈인가, 그리고 리스와 렌탈이라면 아무 걱정이 없다. 그리고 안에 있는 저 물건을 나중에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매각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매각을 하고 현장에 보관하고 리스와 렌탈 물건을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절차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제가 아니고 법원에 있는 집행관에서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제가 명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고 그리고 비용을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되나 그게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집행을 하든 안 하든 법원에 있는 법원 집행관님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조금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방 뜬다 하더라도 법에는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흐름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258조는 글자 그대로 명도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도를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공인 중개사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아마 민사집행법 258조를 생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님이 왜 큰 소리 치겠습니까? 집행하다 보면은요,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옵니다. 그런데 경찰관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아니, 집행관님이 강제 개문을 했습니다. 상대방 문을 갖다가 강제 개문을 했어요. 열쇠를 지금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열쇠를 지금 개문하고 있답니다. 상대방이 없고 또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에는. 그런데 경찰관이 오더라도 신분증 확인하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왜? 집행관님은 영장 없이도 상대방 집행하는 당사자, 집행 당사자 그 부동산을 개문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 당사자 그 집을. 그러니까 경찰관도 돌아가는 겁니다. 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민사집행법 258조는 아주 막강하게 돼 있어요. 집행관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았던 건물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든 좌우간 낙찰자도 소유권자고 건물 주인도 소유권자입니다. 소유권자가 저 집을 자기가 점유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낼까요? 집행관이 오셔가지고 채무자 점유를 빼앗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빼앗아.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된다. 자,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된다. 아니, 집행관은 채무자 점유를 빼앗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으라고. 강제적이잖아요.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채권자에게 이 부동산을 인도해라는 겁니다. 인도할 때 채권자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는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는 그 조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없으면 채권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였다. 몇 월 몇 시에 인도하였다. 그렇게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부동산을 인도할 때 그 부동산만 인도해야지 그 안에 있는 동산 있지 않습니까? TV, 소파, 냉장고, 자전거, 그런 움직이는 물건은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된다. 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직원들한테도 주도된다.
채무자도 없고 직원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하는데 이때 보관은 현장에 보관할 수도 있고 창고에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관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보관하게 되면 보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장에 보관하게 되면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물건을 매각해야만이 저희들이 낙찰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가 들어와가지고 그 세를 받아가지고 대출비도 갚고 이래야 되는데 또 창고에 보관한 물건은 창고에서 창고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관님은 채무자가 그 동산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수치를 깨려 할 때는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동산을 매각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들어간 비용, 집행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채무자로 법원에 공탁해 주라 이런 건데요. 그 공탁할 돈은 없습니다. 보통 좋은 물건은 채무자들이 다 가져가고 없고 보통 상가라든지 아파트에서 자기가 가져가기 싫은 물건 이런 걸 놓아주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놓아주고 좀 쓰레기 같은 물건이라도 우리는 이 법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각할 때는 이렇게 집행관님이 이 258조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범한 아파트나 빌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샀던 물건이 상가고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집이다, 횟집이다, 안 그러면 중국 식당이고 한정식 뷔페 식당이고 헬스클럽이고 좌우지간 어떤 그 부동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물건이 리스 물건이냐 렌탈이냐 요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물건을 어떻게 내가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내가 보관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빨리 진행한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보통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냈는데 법원의 허가는요 상대방에게 방어권을 줍니다. 채무자에게 빨리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여기 있는 물건이 정상 가격을 받기 위해서 공고 기간을 좀 길게 하여 이 물건에 대한 살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갑자기 내일 경매한다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만 타고 오면은 너무 싸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은 이 경매를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공고를 두고 충분히 투야만이 살 사람이 모집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생초보도 상가 토지 명도할 수 있다. 이게서 세 번째 제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매각 방법이 있었잖아요. 매각 방법. 매각을 어떻게 한다. 그게였는데요. 자, 밑에 보면은 매각을 우리는 그냥 경매를 하는데 만약에 이 매각이 횟집이라든지 정육점 같이 이 고기가 상한다든지 과일 가게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공고를 두게 되면은 물건이 상해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매각 방법이 어떤 방법? 조기 매각. 즉 일주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빨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빨리 물건이 상하지 않게끔 빨리 하는 방법이 조기 매각입니다.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조기 매각, 긴급 매각, 특별 매각, 사전 매각 제 책에 보면은요 어떤 때는 사전 매각이고 어떤 때는 특별 매각이고 어떤 때는 조기 매각이라는 내용이 다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조금 읽어보고 의문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